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기 현장 연결합니다. 상한 몸을 대신할 수 있는 생체 의료부품 산업에 광주시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주택으로 돌진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축제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공짜표와 공짜 식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 소재 부품 산업에 광주시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망도 밝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토대로 3D 프린터가 재현해낸 뼈 모형입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된 화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짐작만 하던 의료진이 이제는 모형을 만져보고 수술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수술을 갖다 진행할 수 있고 정밀도도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 업체는 일명 서클렌즈라고 불리는 컬러 컨택트 렌즈를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용이 목적인 제품이지만 시력 향상 기능도 있는 이 의료 부품은 해외 시장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괜찮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람 몸에 부착하거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생체 의료 소재 부품 산업. 광주가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업체 수와 매출, 종사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광주로 이전해오는 기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골절상을 입은 환자들 몸에 삽입하는 철심을 만드는 이 업체는 경기도 성남에서 광주로 이전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땅 주고 뭐 줄 테니까 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을 여기서 뽑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죠. 광주시는 2014년부터 생체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과 대구시 등이 의료 산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생체 산업의 경우 의료 시장의 틈새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산업체, 이렇게 지원기관, 광주시, 또 병원, 의사 간을 네트워크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광주 첨단지구에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정형외과 등도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체 산업이 광주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직행한 기아 타이거즈가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놓고 LG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 나가 있는 한신구 기자 연결합니다. 한신구 기자 나와주시죠. 네, 8회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LG의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LG 두 팀이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놓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펼치고 있는 이곳 잠실구장은 만원 관중의 열기 속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LG 선발 호흡에 3회까지 꽁꽁 막혔던 기아 타선은 4회 필과 나지완의 연속 안타로 1사 2삼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장 이범호가 범타로 물러났지만 안치홍의 평범한 땅볼을 LG 유격수 오지환이 에라를 범하면서 먼저 2점을 뽑았습니다. 기아는 6회 필의 2루타와 나지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뽑아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아 선발 헥터는 현재까지 3안타를 내줬지만 무실점으로 투하고 있고 유격수 김선빈은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오수비로 병살타 2개를 석관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어렵게 가을 야구에 진출했는데요. 아직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선 포스트 시즌을 치러본 적이 없고 오늘 지면 그대로 끝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를 응원하는 팬들 역시 11번째 우승의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겨주길 바라면서 홈구장을 방불케 하는 응원 절기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내일은 LG에 강한 양현종이 등판할 예정이고 심리적으로도 우위에 서게 돼서 준 플레이오프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가 8회 현재 LG의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첫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1톤 트럭이 갑자기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트럭은 주택으로까지 돌진했는데요. 주택에는 아무도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멈춰서자 갑자기 1톤 트럭 한 대가 다가와 승용차 옆을 충돌합니다. 그대로 튕겨져 나간 트럭은 주택 정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봉 박아놓은 거 그걸 넘어가지고 그 신호 대기 중에 그걸 차를 받고 여기로 넘어가고 차를 받고 여기로 바로 직진해버린 거지.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1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58살 신모 씨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돌진하던 트럭은 운전석 부분이 주택 현관문에 처박힌 뒤에야 멈췄습니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고 당시 주택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32살 박모 씨가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택시기사 30살 임모 씨와 25인승 버스기사 70살 장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임 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광주 송정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4살 김모 씨를 친 뒤 달아났고 뒤따르던 25인승 버스기사는 넘어져 있는 김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고공행진이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야채나 채소값이 전체적으로 2자릿수 상승했고 많게는 100% 넘게 오른 품목도 있었습니다.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온 주부가 야채나 채소 등 반찬거리를 선뜻 고르지 못합니다. 농산물이 너무 비싸 생각보다 지출이 늘어날 것 같아서입니다. 한 4만 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요. 요즘 며칠 전 물가보다 한 15,000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호박값은 100%가 넘게 올랐고 배추나 시금치 등도 6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 전체적으로도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18.8% 상승했습니다. 주부들은 시장에 오는 발걸음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좀 물가가 비싸면 아무래도 좀 시장 같은 것도 잘 안 오게 되죠. 덜 오죠. 2번 올 거 한 번 오죠. 수입은 그대로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서 덤을 주거나 조금이라도 값이 싼 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덤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를 수 있는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이어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쪽이 더 많죠. 유통업계에서는 주요 채소의 가을 작황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신선식품의 급등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가 계속되면서 작황이 좋을지 장담할 수 없어 장바구니 물가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나눔 티켓을 아십니까? 저소득층 이웃들이 무료나 할인된 가격에 공연과 전시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객석을 지원받아 운영하는데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는 2,900여 장의 티켓을 기부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52만여 장이 모였던 걸 보면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나마 낫습니다. 전남의 경우 4년 동안 580여 장을 기부를 받았는데요. 광주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부받은 티켓 가운데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쓰인 건 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눔 티켓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취향에 맞지 않거나 할인을 받아도 가격이 부담돼서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는 등 나눔 티켓 활성화를 위해 나설 예정인데요. 기부를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화물연대가 표준 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서 지역 대기업 공장들도 일부 물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부 차주들이 운송 거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운송 거부에 참여한 조합원 규모가 적은 데다 대체 차량 등을 확보해 물류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지역 축제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접대용 초대권이 사라졌고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오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사례를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양의 의료기술과 대체치료요법 등이 소개되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막 열흘 만에 유료 관람객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 건강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거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체험 학습장도 있고 그래서 체험 많이 했어요. 이제 안마기 같은 거 안마도 옆에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몸이 확 풀려가지고 생기가 더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9일 개막한 통합의학박람회는 이전 축제와 다른 모습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료 행사지만 무료 초대권은 단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펼쳐지던 오찬 행사도 사라졌습니다. 언론사에도 공식 취재에 사용하는 프레스카드 이외에 무료 관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구내식당의 식권 한 장,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체재비 실비 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양한 특권과 공짜가 사라지면서 입장객 감소가 우려됐지만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면서 입장료 수입만 27억 5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치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있었을 겁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쪽을 내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협조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축제가 공짜 입장과 무료 먹거리 제공 등 묵은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한 문화 행사로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채용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사립 중등교원을 채용할 때 임용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립 중등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위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주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특위 설치를 결정했고 전당대회 당시 약속한 대로 추미애 대표가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이번 주까지 위원 명단을 확정짓고 이르면 다음 주에 특위 차원에서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책과 관련해 6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광주 청년권리 헌장 발표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제 이행, 그리고 청년 배당 도입 등을 6대 의제로 선정하고 이 같은 의제들이 광주시의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 상무 금요보건지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도록 정신건강미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나주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각국의 음식 문화를 선보이며 화합을 다짐하는 다문화 한마음 음식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보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성군 북하면 명치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꾼 숲이 전라남도가 처음 개최한 마을숲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정계 복귀 시점을 둘러싸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강진 송별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은 오늘 저녁 강진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강진원 강진고수, 백년사 여연 스님 등 강진 치과 생활을 도운 지인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임은 취소됐습니다.